우울하면 병원을 가셔야 된다라는 내용의 저번 영상을 올리고 댓글에 본인이 약을 복용하고 좋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앞서의 영상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증상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신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최근에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우울증 약을 지금 복용을 중단한 지 몇 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이 병을 또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약을 먹지는 않지만 병원은 계속해서 다니고 있고요. 저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트래킹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따금 감정 조절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제 우울을 파악하는 증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울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요즘은 계속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맘 편히 뭐 아무 때고 우는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밖에서는 그래서 거의 뭔가 마음을 다 차단하고 지냈었어요. 뭔가에 집중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거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트리거가 돼서 울컥하고 울음이 터지거든요. 한 번은 TV 보는데 홈쇼핑 보다가 운 적이 있고요. 드라마 볼 때 주인공도 안 우는데 제가 막 울고 있고 그 배우분들이 나와서 합창단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중간에 어떤 분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분이 제가 모르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나 저거 몰라서 못 따라 불러. 그래서 울어가지고. 뭔지 아시겠죠? 택도 없는 데서 울어요. 왜 그럴까? 아무튼 그런 증상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증상이 심각해요. 사실 우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데 화를 못 참아요. 굉장히 사소한 걸로 욱하는데 그걸 이렇게 숨기지 못하고 밖으로 꺼내버려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2단계까지 왔다라는 걸 느끼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초조하고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바로 병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좀 감정 컨트롤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약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병원을 갔죠. 선생님, 제가 병이 도졌습니다. 근데 약은 못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저희 이제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되게 좋은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의 증상이 되게 다양한데 저처럼 되게 짜증이 많이 나고 사람들의 어떤 사소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욱하고 해서 트러블을 만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병의 이름이 우울증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게 우울증 때문인 걸 또 모르세요. 근데 시간을 내서 좀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많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짜증나고 화나게 한다라는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이 진짜 그만큼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건가? 아니면 내가 좀 과하게 화가 나나 이걸 생각해 보셨을 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좀 화를 많이 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우울증이실 수 있으니까 병원을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자, 저의 분노 조절 실패 문제.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분노하는 대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화가 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랑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의 이야기, 뉴스라든가 연예인들의 가십 같은 건데 그런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무신경함과 그 무신경함을 넘어선 잔인함에 대해서 마치 내 일처럼 제가 또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엔 차치하고 오늘은 누군가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많이 났을 때 내 어떤 짜증이나 분노를 조절하기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이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직히 말하기가 좀 많이 창피한데 연초에 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세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그래서 거기를 다니다가 누가 카트로 저를 쳤어요. 근데 사람을 치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제 막 뭐야 이러고 그냥 계속 꿍실꿍실거리면서 갔을 텐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 서서 그분을 딱 쳐다보면서 카트로 사람 치고 사과를 안 하고 가네? 들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그분 뒤로 따라가던 가족들이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평소에 저였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제가 굳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고요.
뭐 그 사람 기분 상하면은 뭐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심지어 덩치도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덩치도 큰 남자였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막 제가 한 대 맞기라도 하거나 아니면 싸움이 막 크게 났으면 그 뒷감당은 제가 어떻게 하려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다행히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와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 안 걸면은 어디서 또 내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 가서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께 이 얘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봤던 게 있는데, 이게 워낙에 좀 충격적이고 이게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병원 진료 예약일을 기다리면서 저 스스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면 하라는 게 도대체 생물학적으로 어떤 상태일까라는 거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사실 중에 하나가 이 병 또한 결국 뇌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반응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부터였는데, 분노라는 감정 또한 그것과 비슷한 것일 거고, 근데 저는 여기서 단순히 일정한 특정한 어떤 호르몬들이 여기에 관여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신체 변화 같은 거를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으면 화가 확 올라왔을 때 이걸 좀 누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분노 조절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이 분노라는 것을 내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골몰해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었고 그 부분도 선생님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 또한 호르몬의 액션인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생명의 어떤 미덕이라고 할까 하는 부분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생물학을 공부할 때 항상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제가 생물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생물들은요, 기본적으로 나의 상태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관성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몸에 많은 호르몬들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만들어졌다가 부서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어떤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아니면 어떤 일정한 상태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의 작용에 이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우리가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좀 건강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슬퍼서 막 울다 보면은 풀리죠. 기분이 괜찮아져요. 또 막 신나서 막 웃다 보면은 나중엔 또 이렇게 무덤덤해지고,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이런 것들이 호르몬이 작동하는데 항상성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 사실을 우울증에 적용하면 굉장히 편하죠. 어느 날 밤 저는 되게 최악의 상태였어요. 절망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고 죽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그 생각에 정말 끝도 없이 몰입해서 너무너무 괴로웠던 그 순간에도 제가 잊지 않고 꼭 붙잡고 있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생각 호르몬의 작용이고 이거 분명히 꺼진다고. 이게 4시간이 지나든 5시간이 지나든 언젠가는 분명히 이것도, 이 생각 지금은 영원할 것 같지만 이거 반드시 꺼진다는 거. 이건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내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내 머릿속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지금 나를 이 말도 안 되는 절망 속에 있게 만드는데, 이것도 호르몬의 작용이 바뀌면은 끝난다는 사실, 그것만 잡고 딱 버텼어요. 그래서 밤새 그렇게 버티다 보면 새벽에 이제 동틀녘에 까무룩 잠들게 되고, 자고 일어나면 뭐 여전히 기분이 좋진 않지만 그 간밤에 내가 겪었던 그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웠던 그 절망은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저의 이 분노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본인이 우울을 그렇게 다룰 줄 알면 그걸 분노에도 적용하면 되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마트에서 사람한테 부딪혀가지고 느끼는 그 짜증이나 분노 같은 거는 내가 간밤에 겪었던 그 절망에 비하면은 진짜 하찮고 찰나의 감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딱 3분 정도만 분노의 감정 또한 가라앉을 때까지 내가 시간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확 쳤던 분노가 그냥 별거 아닌 그냥 아유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분노로 가라앉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3분을 내가 버는 거예요. 이 화를 터뜨리지 않고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내가 시간을 버는 3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 그동안 저는 그걸 한 거죠. 그 3분 동안 이 분노를 속으로 계속 키우는 거예요. 아니 카트로 사람을 쳤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애초에 이렇게 붐비는 날 여기서 카트를 밀고 다니면 앞에 누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보면서 그렇게 신경 써서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저 인간이 잘못됐고 저게 나쁘고 막 그 화를 계속 키워요. 근데 그때 제가 해야 되는 생각은 그렇게 나를 기준으로 이 상황의 맥락을 짜맞추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힐난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나랑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의 컨텍스트에서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친구를 못 느꼈나 보다. 너무 붐벼서 치고도 몰랐나 보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못 들었나 보다.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원래 되게 무던한 사람이어서 본인도 남들이 본인을 그렇게 치고 가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 상대의 입장에서 이 상황의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다시 구성을 해보는 거죠. 그 되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누가 지하주차장에 있었다고 했나? 지하주차장에 차가 한 대가 오는데 미친놈도 아니고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막 밟아가지고 들어오더니 차를 똑바로 대는 것도 아니고 주차칸을 2칸, 3칸 먹으면서 차를 아무렇게나 대고 그리고 내리자마자 확 뛰어가지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분,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랑 자기랑 뭐 하는 인간이냐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좀 있다가 이렇게 뛰어나오면서 계속 사과를 하시면서 나오시는 게 그 급동이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앞에 있었던 이 아주 몹쓸 인간이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급동은 인정이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말살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 이해할 수 없어서 분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분노의 순간에 내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곱씹어서 화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저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 사람을 이해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3분을 벌자는 거고 그 3분 동안 내가 나의 컨텍스트로 이 상황을 계속 해석해서 분노를 키우지 말고 그 3분 동안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하나의 상황을 두고 여러 명이 있을 때 이게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해석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를 제가 좋아하니까 저는 그런 거고 3분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시식코너로 뛰어가서 뭔가를 먹는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파는 데로 가서 좀 물건들을 좀 본다거나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중요한 건 속으로 화를 계속 키우지 말고 얘가 알아서 사그라드는 동안 나는 시간을 벌자는 거예요. 딴짓을 하면서. 그렇게 3분만 지나면 과하게 터졌던 화는 가라앉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딱 정상적인 붐비는 마트에서 오고 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모르고 카트로 쳤을 때 내가 느끼는 그 아주 사소하고 찰나의 짜증 딱 그만큼만 느끼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약을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의 도움 없이 이 병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되는데 지금 저에게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말도 안 되게 도를 넘어서 솟구치는 이 분노와 짜증을 잘 컨트롤하는 기술이 되겠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우울증임을 인식하고 계시든 그렇지 않든 특정 상황에서 내가 좀 과하게 예민하고 과하게 화를 내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니까 병원을 찾으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우리 몸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 호르몬이 좀 제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시간을 버는 방법을 나에게 가장 적절한 행동들로 찾으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